그러면 수수료와 운용 보수 어떻게 되나요? 네. 일단 ETF는 투자를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수료하고 보수가 좀 다른데, 수수료 같은 경우는 ETF를 사거나 혹은 팔거나 그런 시점에서 이제 증권사에 내시는 수수료거든요. 근데 대부분 조금 발품을 파시거나, 요즘 발품을 안 팔고 손품을 파셔도 증권사 중에 가급적 이제 수수료가 적거나 없는 곳으로 투자하시면 수수료는 없으실 것 같고, 보수라고 하는 거는 증권사가 받는 돈이 아니라 그 ETF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저희가 이제 ETF를 사신 분들을 대신해서 그 자금을 받아서 주식을 나눠서 말씀드린 CATL이나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을 사드리지 않습니까? 중간에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비중이 너무 4%를 넘어가면 다시 바꿔드리기도 하고, 이걸 관리해드리는 비용으로 이제 저희가 받는 비용인데 1년에 0.29%를 저희가 수취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투자자분들의 계좌에서 직접 저희가 뭐 징구하는 건 아니고요. ETF 가격에 녹아서 ETF 가격에 연에 0.29%씩 조금씩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게 돼서 투자자분들은 이 ETF의 보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시긴 좀 어려우세요. 기본적으로 내가 1년을 투자했다고 하면 0.29% 정도, 이거는 투자한 돈의 비용으로 이제 운용사에서 차감돼서 가져간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예를 들어서 0.29%라고 아까 G2 전기차 ETF의 보수를 말씀드렸는데, 365일을 투자하셨을 때 0.29%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. 6개월을 하셨다, 투자를. 그러면 0.145%가 되겠네요. 그 정도 비용만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사셨을 때 0.29%가 그냥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, 내가 투자를 해서 ETF를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0.145%를 비용으로 내게 된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이제 운용보수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0.29%요? 네. 거의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. 그 ETF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운용보수나 수수료를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낮아졌더라고요. 보니까. 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상품은 장점 그리고 전망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? 장점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? 네, 저희 ETF 상품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, 특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상품이라는 겁니다. 이게 지역을 좁히거나 아니면 뭐 산업을 좁히거나 뭐 배터리에만 투자하던가 아니면 공유 자동차에만 투자하던가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범위를 좁히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죠. 그래서 2차 전지나 자율주행 혹은 플랫폼, 공유 자동차가 되겠죠. 이런 것들의 전망이 앞으로 점점점 2년, 3년 뒤에, 5년 뒤에 이렇게 좀 좋아진다고 전망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전기자동차 테마 ETF로 투자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전망이라고 말씀드리면 2018년 당시에도 5년 전이죠. 5년 전에도 ETF 업계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, 당시 이제 2차 전지 ETF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인데, 나오자마자 2차 전지에 대한 그 냉랭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상장이 됐는데 투자자분들이 당시에 테슬라 자동차가 한국에 거의 없었습니다. 네. 물론 있긴 있었는데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적었죠, 숫자가. 그렇다 보니까 아니 전기차가 언제 한국에 이게 다 깔리겠느냐. 네. 물론 나중에는 되는데 이게 먼 미래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거든요. 지금은 올해도 2차 전지 ETF 관련된 들이 가장 뜨겁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뭐 전기차가 주변에 과반수 이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전기차 숫자가 늘어났고, 지금 그런 투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, 앞서 말씀드린 저희는 전기차 외에도 자율주행이라는 큰 테마, 그리고 이제 공유 플랫폼, 자동차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데,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멀리 보이겠지만 이 자율주행, 뭐 자율주행을 써보신 분도 한국에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직 안 써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은 또 멀어 보이시겠지만 금방 또 3년이 다가올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지금 뭐 반도체 수요도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멀리 보이는 긍정적 전망이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근시일 내에 다가오는 긍정적 전망으로 이런 섹터들을 바라보고 또 이런 ETF도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이 ETF는 타사들도 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렇죠. 에이스만의 특별한 장점, 또 그 다른 것들이랑 차별화된 거, 우리는 어떻게 이제 구성 종목을 구상했다든지 조금 더 이렇게 이게 개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 또 없을까요? 네. 저희의 개성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타사의 ETF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좁은 범위로 좀 제한을 해서 투자를 해서
그게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저희의 개성이라고 하면 아주 넓은 범위의 투자를 해서 훨씬 더 변동성은 적겠죠. 네, 저희의 개성은. 그만큼 안전하겠죠. 네, 훨씬 안전할 겁니다. 이제 종목도 말씀드린 대로 딱 테슬라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애플이라는 종목도 있고 뭐 엔비디아라는 종목도 있고 이건 반도체 아니야? 이런 거 있지만 자율주행에 연관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담고 있거든요. 이렇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특히 계속 투자를 하시다 보면 상승하는 구간도 있는데 하락하는 구간도 있는데 늘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제 보통 매도나 이제 뭐 환매나 이제 투자를 중단하게 된 욕구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어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투자자분들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1조 원 이상이 투자되어 있는 아주 인기 있는 펀드 굉장히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 펀드를 투자하시거든요. 그 펀드를 ETF를 통해서 간편하게 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이 종목은 배당금이 혹시 있나요? 어떻게 돼 있나요? 이 종목은 주식에서 배당금들이 나오게 되거든요. 애플도 배당을 하고요. 뭐 엔비디아도 뭐 이런 종목들이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럼 배당금을 저희가 수취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거를 돌려드리지는 않고요.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을 다시 비율대로 주식을 다 삽니다. 네, 그래서 다시 그 주식 수를 늘리는 것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별도로 매월이나 매분기나 뭐 매년에 배당금이 나온 걸 다시 투자자한테 돌려드리는 건 없다. 하지만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주식 수가 늘어나서 가치가 다시 늘어나게 된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